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에서 정보학 담당하고 있는 연고대 편입정보, 실습정보 강사 박문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정보학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과 수학을 전공했고요. 또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은상, 그리고 뭐 ICT 어워즈 코리아 시어너 프로그래밍 부분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그 인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파이썬 교육 자료를 집필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보학을 어떤 과에서 과연 정보학을 시험을 봐야 하는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응시학과로는요, 공과대학에서 산업경영공학부, 그리고 정보대학에서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보안학부에서 스마트보안학부. 네, 이렇게 4개 과에서, 4개 학부, 4개 과에서 이제 정보학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게 이제 미적분학과 정보학 시험을 같이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학의 중요한 특징은요, 상대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적어요. 네, 지금 뭐 다른 멘토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뭐 물리, 화학, 뭐 생물 이런 다른 과목들보다 정보학이란 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강의만 해도, 개념 강의만 해도 한 40시간 내외로 이제 개념 강의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실습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양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네, 그런 게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적다고 해서 뭐 시간이 적으면 무조건 유리하냐? 그런 것보다 이제 100점을 맞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죠. 이게 아무래도 투자하는 시간이 적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조금 다른 과목보다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0점을 받기 위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비를 하셔야 이 정보학이라는 시험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정보학이라는 건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사실은 이 C 언어에 대한 얘기를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와닿기가 힘든데요. 이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그냥 코드를 작성해보고 뭐 결과 확인하면서 바꾸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뭔가 뭐 어플리케이션 만든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 C 언어라는 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시험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경향을 크게 보면요, 네, 출제 경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 언어라는 되게 포괄적인 출제 범위예요. 되게 두루뭉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되게 좀 다양한 부분들 다 신경 쓰시면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문제 수와 출제의 유형, 그리고 난이도 등이 예측 불가합니다. 네, 같은 이유겠죠. 이 출제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출제할 수 있는 방향이라던가 뭐 출제 난이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교수님들께서 문제 내시면서 조절하실 텐데, 이게 매년마다 거의 일정하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예측 불가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부분 점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 특성상 이게 코드가 조금 틀려버리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고 틀림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네, 결국은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값이 다르면은 틀리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식 단답형으로 또 이제 객관식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C 언어라고 하면은 그냥 C 언어 문법이나 C 언어라는 언어 자체의 특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특성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코드를 보면서 출력 결과를 물어보거나, 또는 코드에 빈칸을 뚫어놓고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하는가 뭐 작성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거기서 뭐 선지해서 고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념적인 이론적인 지식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잘 겸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가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C 언어 이론에 대한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프로그램을 준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출력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매년마다 가장 높은 배점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알고리즘 자료구조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알고리즘 자료구조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알고리즘의 특징이라던가 또는 어떤 자료구조의 특징, 이제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하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드 작성 문제가 나왔었죠. 이제 이렇게 그냥 보고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볼 수 있겠니라는 문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2023년에 본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코드를 읽고 그냥 해석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흐름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거를 직접 해봐라. 자신의 논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네, 실행 결과를 물어본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알고리즘 자료구조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신유형 대비, 이제 2023년에 처음 나온 그 유형에 대한 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제 최근에 본 시험이죠. 최근에 본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자료구조가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알고리즘 자료구조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가 잠깐 반짝 생겼다가, 이제 그때는 실제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빈칸을 뚫어놓고 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코드가 무엇이냐 하는 문법 위주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 자료구조 매년 최소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됐는데 또 모른다는 거죠, 이제는. 근데 그렇다고 당연히 공부를 안 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만큼 저희가 출제 유형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 안에서는 이렇게 객관식 시언어 이론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실행 결과에 대한 거 당연히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료구조 무시할 수가 없겠고요. 또 어떻게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드 작성 문제, 이제 작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코드를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줄 알아야겠죠. 올바른 문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게 또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다양해진 유형들을 다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보면요, 2022년도에는 자료구조 문제, 알고리즘 문제가 꽤나 배점이 크게 나왔죠. 자료구조, 알고리즘 개념 문제가 합쳐서 35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를 물어본 문제, 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출력 결과가 8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뭐 아주 쉬운 문제도 있었고요, 적당히 까다로운. 그럼 출력을, 사실 이제 프로그램이 출력을 알려면 당연히 코드를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계산해야 돼요. 값이 어떻게 변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대입되고 그런 과정들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네, 좀 계산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쉽고 좀 난이도가 다양하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8문제나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023년도에는 개념 문제는 이제 완전히 C 언어 자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C 언어의 근본적인 개념 문제에 대한 것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 문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구조 문제도 한 문제 10점 배점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배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력 결과가 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꽤나 계산이 복잡한 문제, 시간이 꽤나 걸리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서 이게 3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코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손코딩, 직접 이제 빈칸 뚫어놓고 거기 안에 코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 써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게 2문제 해서 굉장히 이때는 배점이 컸죠. 사실 개념 문제는 객관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찍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출력 결과 물어보는 문제들은 꽤나 이제 계산이 복잡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코딩하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정말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손코딩은 이게 시간이 꽤나 충분히 주어진다 해도 내가 어떻게 짤지 큰 좀 틀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디테일한 문법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 28년도에 높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근데 이번에 본 시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출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손코딩 유형에서 바뀌어서 코드 선택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손코딩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빈칸을 뚫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가 직접 써봐라 하는 거랑, 그래도 선지를 주고 이 중에 뭐가 맞을까요 하는 거랑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지난번보다 이제 코드 선택하는 문제가 이제 손코딩하는 문제, 직접 작성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새로운 유형으로 3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나오는 출력 결과 6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념 문제도 한 문제 10점으로 나왔는데, 개념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정말 시언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기초부터 배우면서 하면은 거의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가 이제 10점으로 배점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도 시험에서는 그냥 모두 다 10점 배점으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 차이를 뒀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이한 점은 자료구조 알고리즘 문제가 출제가 안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 결과, 제가 이제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걸로 이 지역적 문제를 넣었는데요. 이게 특이하게 포크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포크 문제가 나와서 이거는 사실 거의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정말 완전히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지역적인 부분, 평소에 나오던 계산
열심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코드 작성하는 거 어떤 문법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개념이라던가 C 언어 자체의 개념뿐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디테일한 지역적인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건요, 출력 결과 이 6번 문제가 작년에 배점이 막 15점짜리 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출력 결과 물어오는 문제가 계산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24년도에는 계산량이 굉장히 줄어서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는 시험이었고요. 이제 오히려 2023년도에는 손코딩도 있고 계산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작년에는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산량이 낮았다. 대신에 조금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이걸 알면 풀고, 이 문법을 알면 풀고, 이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못 푸는, 하지만 계산 자체가 많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소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측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게 사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갔어요. 출력 결과 많이 물어보면서 중간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문제 한두 문제 껴있고, 한두 문제 두세 문제 껴있고, 개념 문제겠죠. 그 다음에 C 언어 자체에 대한 이론 문제, C 언어 자체에 대한 개념 문제가 조금씩 출제가 되고 하는 좀 그런 틀이 그래도 없지는 않았는데, 이제 완전히 좀 바뀌었죠. 완전히 지역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고, 또 손코딩 문제가 갑자기 2023년도에 처음 나왔다가 이번에는 코드 선택 문제로 또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네, 먼저 저희 블리스에서 정보학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온 문제들을 보시면요, 사실 이제 1번 문제가 뭐 단순 계산이긴 한데, 이런 단순 계산도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온 편이고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7월 여름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7월 여름 모의고사는 더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시험 때 나오는 좀 단순한 계산은 이제 거의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뭐 스위치 케이스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이제 실제 정보학 3번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파이널 4차 모의고사에 제가 출제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열거형 문제를 같이 섞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출제를 했던 게 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네, 이번 기출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문제에서는 이제 문자열이나 숫자 같은 걸 형식에 맞춰서 출력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제가 이 출력 강의 안에서 이제 이런 입력에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가에 대한 개념과 그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그 예제들을 한번 이제 따라 해보시고 그 예제를 이해하셨으면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몇 칸이 필요하고 또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출력해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됐고요. 또 다음 문제 보셔도 이거는 거의 이제 저는 손 코딩으로 직접 코드 작성하는 문제를 이제 여름 모의고사 때 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번 정보학 9번 문제를 보시면 정말 거의 비슷하죠. 이 함수 포인터에 관한 문제인데, 함수 포인터를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떤 문법으로 써야 하는가에 대해 물어본 문제가 제가 손 코딩 직접 작성하는 문제에서 했던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 연산자, 이제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올바른 값, 이 값이 몇이고 얘가 어디의 값으로 분기해야 하는가, 사막 연산자에서 어떤 값으로 분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이제 같은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사실 이제 비트 연산자에 대한 문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이 사막 연산자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기존에 준비했던 문제들보다 이제 훨씬 단순하게 실제로는 시험이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리스에서 정보학 들으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 연습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강의를 하면서 그 안에서 풀어주는 문제, 그 다음에 중간 평가 문제, 그 다음에 여러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수 있게 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네, 단원 체계도를 보시면 먼저 C 언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죠. C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이런 정말 이론적인 설명들을 다 알고 계셔야겠죠. C 언어는 어떤 언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고 계시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C 언어 기초와 심화를 배우실 거예요. 제가 이 기초와 심화를 나눈 기준은요, C 언어 말고 다른 언어에 있는 특성인가를 좀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C 언어 기초 같은 경우 입출력이나 제어문, 이제 반복문이나 조건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언어, 특히나 파이썬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언어에서 모두 한 번씩 접해 보셨어요. 요즘은 또 코딩 안 하는 학교가 거의 없죠. 어떤 과든 간에 이제 코딩을 거의 접하기
접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 C 언어와 다른 언어가 공통적으로 뭔가 문법만 옮기면 되는 것들. 아, 파이썬에선 이런 문법으로 이렇게 입력,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C 언어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런 변화된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빠르게 습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언어 심화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어렵거나 좀 C 언어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심화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함수 구조체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평소에 다른 언어만 이제 C 언어를 접하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함수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언어에서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C 언어에서 보는 함수는 좀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심화 강의에서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초적인 문법들, 그 다음에 심화적인 프로그래밍 내용들을 같이 합쳐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을 보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C 언어 이론 같은 경우는 개념을 거의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면서 C 언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당연히 이제 이런 문법들, 기초나 심화 강의에서 다루는 것들을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당연히 암기가 필요하겠죠. C 언어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란 거, 저희가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C 언어도 문법들, 어떻게 문법이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가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암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개념 부분들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별개로 저희가 실제 기초 심화에서 프로그래밍 자체를 배우면서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거를 이제 가장 많이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C 언어 기초나 심화 강의에서 이제 특히나 뭐 포인터, 어려워하시는 포인터나 뭐 함수, 사실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이번에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코드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값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흐름을 갖고 가시는 이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모두 끝나게 되면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제 개념들을 배우시면서 아, 얘가 이런 자료구조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알고리즘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얘는 다른 알고리즘과 어떤 차이가 있겠구나, 얘는 다른 자료구조와 어떤 차이가 있겠구나, 어떤 공통점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재작년부터죠,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코드를 읽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요, 결과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다시 개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 이제 특징을 보면요, 결국엔 어떻게 나올지, 어떤 개념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시면서 그냥 코드 읽는 법들 쭉쭉쭉쭉 배우시면서 중간중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여기까지 이제 알고리즘 자료 구조까지 다 배우시고 나면은 조금 더 이제 코드에 대해서 C 언어, 프로그래밍, C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알겠고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적인 그리고 지엽적인 그런 개념들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암기를 하시고 좀 더 깊게 개념에 대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 블리스 정보학에서 정보학 강의를 제가 진행하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느냐 보시면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거의 아까 나온 순서대로죠.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고요. 물론 그 전에 C 언어에 대한 특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심화 강의로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구조 알고리즘 파트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고리즘 자료구조 개념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직접 코드 읽어보고 이해하고 코드 자체를 작성해보는 것까지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통틀어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좀 더 이전에 했던 내용들 중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개 특별히 찝어서 하는 특별 개념 강의가 저희 기본 개념 강의 다 끝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습 문제도 이제 같이 따라갈 거예요. 이제 실습 문제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문제들이겠죠. 아마 이제 다른 언어를 접해보신 분들은 이 실습 문제 기초 같은 경우 문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 심화 같은 문제는요, 조금 다른 개념들이 들어간다거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실습 문제, 심화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기초 심화가 모두 좀 잘 다져졌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파트가 없는 실습 문제 기초 심화까지는 이제 어떤 파트의 문제인가를 해서 이 부분은 문자열 문제입니다, 배열 문제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실전 코딩에서는 그냥 문제를 리스트를 줍니다. 리스트를 주면서 얘를 어떤 자료형을 써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할지, 어떤 문법을 써야 할지를 직접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실전 코딩, 그래서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문제 리스트들을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알고리즘 자료구조 구현 실습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구현해 놓은 코드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코드가 흘러가게 되는지, 그냥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 개념이
왜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를 실제 코드를 보면서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이제 같이 타이핑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 보시면서 얘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보는 그런 구현 실습 연습을 하시면 이제 확실하게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강의 안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문제들이나 이제 문법 같은 거 처음 배우는 부분들은 제가 코드 뭐 문제를 좀 풀어드린다거나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 실습 문제 파일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고 하면 제가 이제 뭐 줌으로 여러분들께 1대1 강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카톡으로 어떤 개념이나 좀 코드 왜 안 될까요? 하는 부분들 제가 읽어보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끝나고 특별 개념 강의까지 끝나고 나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망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11월, 12월이죠. 이때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이게 다양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유형 안에서도 사실 결국은 저희가 이 C 언어 자체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시험을 위한 물론 공부를 하시겠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얘가 어떤 문법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은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유형,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커리큘럼까지 해서 이제 정보학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